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경이로운 여정이죠. 그런데 동시에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과 걱정이 생겨나기도 해요. 오늘은요, 아마 모든 부모님이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되뇌어 봤을 바로 그 질문에 대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 아이가 처음 웃어줄 때, 첫 걸음마를 뗄 때, 그 하나하나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다가도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이 작은 불안감. 이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신 아주 보편적인 걱정이에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모님의 그 걱정, 그거 절대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길에 제가 함께 할게요. 보통 발달이 느리다, 발달 지연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어떤 병을 진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지금 조금도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리 겁먹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아셨죠? 전문가들은 아이의 발달을 볼 때요, 보통 이 5가지 핵심 영역을 함께 살펴봐요. 이걸 하나의 커다란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막 신나게 뛰어다니고 또 손으로 조물조물 그림 그리는 신체 움직임, 그리고 말을 알아듣고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 또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의 힘, 친구랑 어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회성, 마지막으로 혼자 밥 먹고 옷 입는 자립심까지 이 5조각이 조화롭게 맞춰져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왜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아이의 발달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정말 결정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타이밍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3년. 이 시기는요, 그야말로 뇌 발달이 폭발하는 시기예요. 이때 아이의 뇌는 엄청나게 말랑말랑하고 뭐든 잘 받아들이죠.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발달을 위한 정말 특별한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리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는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어린아이의 뇌는 마치 새 스펀지 같아요. 물을 붓는 족족 쏙쏙 빨아들이잖아요. 뇌의 신경 연결들이 아직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쉽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골든타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섬사 이전에 도움을 받기 시작한 아이는요, 5살이 넘어서 시작한 아이보다 언어 발달 가능성이 무려 2배나 높았다고 해요. 나중에는 따라잡기 힘든 큰 차이가 되기 전에 이 작은 어려움을 초기에 발견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왜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그럼 무엇을 봐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한 최고의 관찰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발달 지연의 신호들이라는 게 워낙 다양해서 아유, 우리 애는 그냥 좀 수줍음이 많아서 그래 라거나 말이 조금 늦게 트이는 편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고 불확실하게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배우는 거잖아요. 특히 언어 발달,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써서 보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 화면을 하나의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돌쯤 되었는데 옹알이나 손짓 같은 게 거의 없는지, 16개월이 됐는데도 의미 있는 단어를 한 개도 말하지 않는지, 또 24개월인데 엄마 까까처럼 2단어를 연결해서 말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잘 하던 말이나 행동을 갑자기 안 하게 되는 경우, 이런 퇴행 현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소통이라는 건 단순히 말을 하는 것 이상이죠. 우리 아이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름을 불러도 잘 돌아보지 않는다거나 눈을 잘 맞추지 않고 자꾸 혼자서만 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깍꿍놀이처럼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좀 적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땐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장난감을 꼭 한 줄을 세워야 한다든지 하는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관찰에서 행동으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 몇 가지가 마음에 계속 걸리신다면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명확한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크면 다 하겠지. 남자애들은 원래 좀 늦어.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 시간이 우리 아이의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라면 어떡할까요? 좀 더 기다려보자는 그 마음이 어쩌면 아이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첫 단계는 그냥 소아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이의 발달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를 받게 되죠. ASQ나 덴버 검사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말 그대로 맞춤 정장 같은 치료와 교육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맞춤 계획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언어 치료는 아이가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돕고요. 응용 행동 분석, ABA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친구랑 장난감 나눠 쓰기 같은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때 긍정적인 칭찬과 보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치료는 숟가락질이나 신발끈 묶기 같은 일상생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를 돕는 각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가정,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아이의 발전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훌륭한 파트너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환경은 바로 가족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님만큼 아이를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럼 집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 그냥 푹 빠져서 같이 놀아주는 거, 매일 책 읽어주고 노래 불러주는 거, 그리고 와, 혼자서 해보려고 했구나. 정말 멋지다. 이렇게 결과가 아니라 그 작은 노력을 칭찬해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잠자는 규칙적인 생활은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부모님의 직감을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걱정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문장을 꼭 마음에 품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배우는 속도나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세상의 모든 아이는 배울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조기 개입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초기 개입의 목표는 아이의 어떤 문제를 고치거나 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인 거죠. 우리 아이가 최고의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이 물론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겁니다.